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포기를 불러온 핵심 원인이라며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삶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거 안정이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문제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이슈를 넘어 사회 구조와 국가 지속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 매각을 강요한 것은 아니며 세금과 제도 구조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자연스럽게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 역시 특정 계층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결혼과 출산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으며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 월세 부담 증가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키우면서 결혼 지연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거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JTBC가 2026 동계올림픽 중계 도중 발생한 일장기 그래픽 송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한일전 생중계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기 중간 광고 화면 전환 과정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일장기 그래픽이 약 10초간 화면에 노출된 것. 해당 장면은 경기 내용과는 무관하게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한일전에서 왜 이런 화면이 나오느냐, 단순 실수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광고 일부로 오인했으나 이후 방송 사고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JTBC 측은 사고 직후 생방송 중 캐스터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중간 광고 송출 과정에서 제작진의 과실로 부적절한 그래픽이 노출됐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단순 그래픽 송출 실수이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과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방송사 측이 빠르게 사과에 나섰지만 공영적 성격을 지닌 스포츠 중계에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년 만에 금메달 사냥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대표팀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에서 6분 52초 708의 기록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준결승에는 임종원 고양시청, 신동민 화성시청 이준서, 이정민 이상 성남시청이 출전했다. 매 선수는 초반부터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중반 이후에는 과감한 추월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정민의 과감한 인코스 돌파가 승부처에서 빛을 발하며 팀의 결정적인 흐름을 안겼다. 남자 5000m 계주는 한국 쇼트트랙에 자존심이 걸린 종목이다. 한국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있었지만 정상 탈환에는 번번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결승 무대는 무려 20년 만에 금메달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안정적인 팀워크와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경쟁국들을 따돌렸다. 경기 후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집중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년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지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금빛 질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소원 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꼭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력 질주만 남았다며 국정 운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공화국을 지목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자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는 공정해야 하고 노력의 대가는 정당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초능을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두고 취임 이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제도 개편, 공정경제 정책 강화, 민생 중심의 성장 전략 등이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다며 이제는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계기로 던진 이번 메시지가 향후 정책 행보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엄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군이 치안과 행정을 일부 통제하는 제도인 만큼 선포 소식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들도 혼란 속에서 비교적 침착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사태는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대규모 충돌이나 폭력 사태 없이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정치권 역시 제도적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일부 정치학자와 학술단체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 이유로는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시민적 연대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보여준 대응을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매년 각국의 국회의원, 정부 인사, 교수, 국제기구 관계자 등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자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상 10월에 발표됩니다. 추천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학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8년 만에 개주 정상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위상을 입증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판 스퍼트로 승부를 뒤집은 김길리였다. 대표팀은 여자 3000m 개주 결승에서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다. 레이스 중반까지는 중국, 네덜란드 등 경쟁국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이 이어졌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침착하게 기회를 노렸다. 승부가 갈린 건 마지막 바퀴였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길리는 아웃코스에서 타이밍을 재다 인코스에 생긴 순간적인 빈틈을 파고들었다. 폭발적인 가속으로 단숨에 선두를 탈환했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우승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개주가 국제무대에서 다시 정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견제가 거셌지만 탄탄한 팀워크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마지막 집중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김길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개인전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팀 경기에서도 승부를 결정짓는 해결사 역할을 해내며 대표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8년을 기다린 금빛 질주,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이름을 증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중형 선고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 병력 배치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고 군을 동원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판결문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벗어난 무력적 통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치주의가 바로 섰다는 평가가 나왔고 반면 일부 보수 진영과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조 동계올림픽에서 준결승 진출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한국은 20일 열린 여자 컬링 라운드 로빈 최종전에서 강호 캐나다에 7대 10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9경기에서 5승 4패를 기록, 최종 5위로 대회를 마치며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준결승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했다. 한국은 3엔드에서 3점을 뽑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6엔드에서 대거 사실점하며 흐름이 캐나다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추격에 나섰지만 점수 차를 끝내 뒤집지 못했고 마지막 10엔드에서 한 점을 추가로 내주며 승부가 갈렸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상위권 팀을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정적인 한 경기에서 발목이 잡히며 메달 도전이 무산됐다. 경기 후 선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싸운 모습은 다음 대회를 향한 가능성을 남겼다. 한국 여자 컬링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절윤 윤 대통령과의 절연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최근 당내 현안과 관련한 발언에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보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 재판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당내 일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절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세력과는 분명히 절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기류가 엇갈리는 가운데 장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면서 당내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정치적 방어보다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장 의원을 두둔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다시 한번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 중심에는 추월 마스터로 불린 이정민이 있었다. 한국은 21일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 문턱에서 아쉽게 멈췄지만 준결승부터 결승까지 이어진 대표팀의 투혼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했다. 특히 이정민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레이스 중반 순위가 밀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인코스 공략으로 상대를 잇따라 제치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도약했다. 속도와 타이밍, 몸싸움을 모두 겸비한 하드캐리였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중계진 역시 믿고 보는 추월이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한국은 한때 선두를 탈환하며 금메달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마지막 구간에서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며 은메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기 내용만큼은 세계 최종 상급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은메달로 한국 남자 계주는 올림픽 이후에 연속 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마다 흐름을 바꾼 이정민의 존재감은 대회 내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금빛 결말은 아니었지만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얼음 위에서 가장 과감하게 길을 열어젖힌 이정민이 있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또 한 번새 역사를 썼다. 신예 김길리는 생애 첫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제 최민정은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21일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 김길리는 침착한 레이스 운영과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빛 질주를 완성했다. 이번 대회 개인 첫 금메달이자 박원왕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함께 결승에 오른 최민정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비록 1500m 3연패 도전은 아쉽게 무산됐지만 이번 메달로 개인 통산 올림픽 7번째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다. 두 선수는 경기 직후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떠오른 김길리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 최민정이 나란히 시상대에 오른 장면은 한국 쇼트트랙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도 전통의 강세를 이어가며 세계 최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새로운 에이스 김길리의 등장과 살아있는 전설 최민정의 기록 경신은 한국 빙상의 또 다른 황금기를 예고하고 있다.